제롬, 이 고택은 100년 된 고택이야 했더니 어머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솔직하게 즉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결국 남은 것은 폭발이다. 세계의 사랑이라고 일컫는 이 사랑 이야기는요. 바로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한국과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프랑스 친구 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제롬을 처음 만난 거는요, 1986년 파리에서인데요. 당시 저는 파리에서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제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난 연도를 기억하냐고요? 제가 특별히 숫자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정상회담 통역을 맡은 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연도를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프랑스는요, 1886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은요, 양국의 정상들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1986년도의 한불 정상회담은 수교 만에 100년 만에 양국의 정상들이 처음 만나는 그러한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불 수교 100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파리에서 열리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그때 파리에 있었고 또 운이 좋게도 제가 그때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통역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는요, 프랑스 외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이메일이라든가 휴대폰 이런 거 없죠. 집에 있는 유선전화로 벨이 울린 것입니다. 내용인즉슨요,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인데 3일간 통역을 맡아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전화였던 것입니다. 국가 원수가 방문을 하면은 정말 여러 일정이 있는데요.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빈 만찬도 있고 의회를 방문해서 또 공식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그러한 기업인들 간의 만남과 오찬 같은 행사가 있는 게 다 반사죠. 저의 소임은 통역이었으니까요. 통역 준비, 즉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어있는 그 국빈 만찬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는 그 대통령실과 외무성을 통해서 스피치를 받으면 되는데요. 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오찬 행사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순간 이건 꼭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요, 우리 대통령하고 프랑스 측에서는 대외통상 장관이 참석을 한대요. 그러니 우선 이 대외통상 장관의 스피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급선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통상 장관의 스피치는 어떻게 받느냐고 그 전화를 준 외무성 직원한테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대외통상부의 보좌관이 스피치를 작성할 테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하라 라고 저한테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들 쭉 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제가 용기하고 끈기가 있는 거는 조금 알게 되셨죠? 그래서요, 통화가 될 때까지 정말 용감하고 또 끈기 있게 전화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금요일 거의 퇴근 시간이 임박할 무렵에 대외통상부의 보좌관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보좌관 이름은 제롬 파스케였는데요. 제가 스피치를 요청을 하니까요. 그 보좌관의 얘기는 행사는 월요일 오찬인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전혀 오찬사를 쓰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또 알다시피 오찬사가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관이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컨펌을 해줘야지 외부에 필요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당연히 본인은 아직 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은 아직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물러설 제가 아니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제가 통사정을 했더니 진심은 통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론 장관이 봐야지만 줄 수 있다는 거를 알기는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너무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통역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잘해야 되고, 또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관이 말씀하실 그 큰 흐름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네,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 정말 뜨뜻이 기뻤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작을 하셨겠지만, 그때는 벌써 1986년이니까 인터넷이 뭐예요? 이메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이메일로 요새처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보좌관께서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나와서 오찬사를 작성을 해서 저를 직접 만나 제게 전달을 해 준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받은 그 감동,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상상해 가시죠? 정말 그 순간은 그 오래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전혀 잊을 수가 없고, 지금 눈앞에도 막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머, 그 다음에 제가 언제 또 제롬을 만나게 된 줄 알아요? 네, 2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요.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였죠. 또 제롬은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의 문화과학기술 참사로 부임을 해서 서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2년치고는 정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가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서울에서 다시 대사관 참사로서, 또 저는 외대 교수로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986년부터요, 파리에서부터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제롬은요, 1988년 서울에 참사로 부임해서 4년간 한국에서 과학 기술을 또 문화를 담당하는 참사로서 많은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한국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요, 과학기술 발전 또 문화관계 활성화에서 많은 박차를 가하면서 노력을 부단하게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제롬은요, 프랑스의 정말 앞서가는 과학기술과 문화를 한국에 소개를 하고요, 한국의 여러 학교, 연구기관, 과학기술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서요, 정말 그 관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을 저도 친한 친구로서 잘 지켜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하니까 양국의 관계가 활성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시간은 흘러서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롬이 한국에서 이제 임기를 마칠 때가 되었고요. 또 그의 그 헌신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기리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했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문화과학기술 참사가 이제 이임을 하게 되니까 대사님이 그 이임 리셉션을 열어줬는데요. 그때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처의 박금식 장관이 참사님의 이임 리셉션에 장관님이 직접 참석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그 헌신과 한국에 대한 그 애정에 대해서 정말 잊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축사를 해 주시죠. 장관님께서 그렇게 직접 리셉션 중에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롬의 한국에 대한 그 애정과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외교관의 이 리셉션이 아니라요,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 친구에 대한 따뜻한 환송회였으면서요, 또 제롬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큰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제롬은요, 그냥 외교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지혜를 가진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제롬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그 참사로 근무할 때 일인데요. 제가 추천한 그 통역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 그 회의를 시작할 때 한순간 소리가 나지 않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곧 잘 정비가 돼서요. 또 잘 진행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제롬에게는 중간에 잠시 통역이 안 나왔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저는 하지를 않고 회의는 잘 끝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며칠 후에 다시 제가 제롬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롬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친구이니까 솔직하게 즉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뭐라고 했을까요? 가스가 꽉 차면은 밸브를 가끔 열어줘서 가스가 적절하게 분출되도록 해야지 가득 찬 채로 그냥 놔두면은 결국 남은 것은 폭발이다. 제롬의 이 뼈 있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의 제롬의 통찰력을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말은 제게 정말 큰 울림이 있었고 저도 그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롬이 얘기했듯이 가스가 꽉 차기 전에 밸브를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열어서 분출되도록 해서 결국 폭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없도록 미연에 잘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할 때마다 그 옛날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해준 제롬을 다시 한번 고맙게 느껴집니다. 제롬이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근무해서 우리의 인연은요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제롬은 한국뿐만 아니라요 런던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또 홍콩 총영사로 크로아티아 대사로 니제리아 대사로 활동을 했으며 지금은 프랑스 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디디와 저도 제롬을 만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었답니다. 인연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려니까요. 제롬이 런던에서 근무할 때는요. 마침 아셈 회의가 런던에서 열려 저는 또 통역을 하러 만나서요. 또 런던에서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얘기를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멀지 않은 홍콩의 총영사로 있었던 시절에는요. 또 마침 대사관저에서 또 홍콩의 주요 문화계 인사들과의 디너도 있어서요. 저희들도 덩달아 같이 초대를 받아갔고요. 정말 많은 그러한 홍콩의 인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도 만들어줬던 것이 또 역시 제롬입니다. 그리고 또 제롬은요.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정말 넓고 깊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다니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요 많은 실수를 한 적이 있답니다. 지금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한 번은 디디에랑 제롬이랑 저랑 같이 이제 주말에 아주 오래된 그러한 그 고택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몇백 년 된 줄 알고 제롬 이 고택은 몇백 년 된 고택이야 했더니 어머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아니야 정아야 내가 알기에 그 고택은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된 고택으로 알고 있어. 네 정말 제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러한 날이었답니다. 정말 이러한 소소한 예에서 보듯이요. 어떤 그림, 조각, 또 뭐 사찰, 정말 제롬은 그 관심이 너무나 많고 또 깊이 들어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늘 그 시간 동안 아마 많이 뭘 읽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했다가는 항상 다 뽀록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절대 제롬이 있을 때는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또 제롬이 없을 때는 저 나름대로 너무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 갭을 메꾸느라고 저 나름대로 제가 조금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약박한 지식이 생겼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제롬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이 기회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롬의 그 다음 인지는 바로 크로아티아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전에 크로아티아 어디 있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아주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또 제롬이 대사로 거기 부임을 해서 디디와 저를 또 관저로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잠시 그러면 크로아티아 얘기를 할 텐데요. 크로아티아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 또 역사적인 도시, 그리고 정말 이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여행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크로아티아는 이태리하고도 가깝기 때문에요. 정통 이태리안 요리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죠. 디디아저가 누들 러버이기 때문에요. 정말 해물 파스타를 정말 거의 하루에 한 끼는 꼭 먹고요. 정통 피자도 맛봤고 또 좋아하는 젤라토도 매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크로아티아 제롬 관저에서 나와서 크로아티아 쭉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핵심을 두었던 데가 바로 이 두브로브니크인데요. 이제부터는 두브로브니크의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이 두브로브니크는요, 아주 고풍스러운 성벽과 절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펼쳐진 사랑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사랑이라고 일컫는 이 사랑 이야기는요, 바로 왕관까지 버리면서 사랑을 택한 영국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인데요. 에드워드 8세는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11개월째 만에 두 번이나 이혼한 적이 있는 미국 평민 출신의 윌리스 심슨 여사를 만나서요,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에드워드 8세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라고 말하면서 퇴위를 선언한 것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도대체 어떤 여성이길래 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에드워드 8세가요, 왕세자 시절에 한 파티에서 심슨 여사를 만났는데요. 이미 그때 심슨 여사는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업과 재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정말 사격의 저명 인사로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세련된 스타일하고요, 재치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태도로서 왕세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만 것입니다. 근데 왜 에드워드 8세 왕이었는데요, 그 심슨 여사를 우리가 윈저 공작 부인으로 부르고 왕비라고 부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급 궁금해지시죠? 에드워드 8세가 퇴위를 한 후에 심슨 여사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퇴위 후에 받은 자기인 윈저 공작을 따라서 윈저 공작 부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크로아티아의 그 두브로니크의 아주 그 유명한 호텔이었던 그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 두 분은 사랑을 속삭였는데요. 그 호텔은 지금은요, 힐튼 임페리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희도 역사적인 인물이 머물렀던 공간에 가보고 싶었고 마침 기회가 돼서 거기서 1박을 했는데요. 정말 그 방에서 내려다보는 그 두브로브니크의 그 고풍스러운 성체와 절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제롬은 2012년 12월 주한 프랑스 대사로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는 옛 친구로서 그때 그 부임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쉽게 가시죠? 제롬은 서울에 도착한 이후 디디와 저는 물론 여러 옛 친구들을 만났고요. 정말 그 특유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또 경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외교, 산업,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 한국과 프랑스 간의 양국 간의 관계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요, 한불 클럽을 창설한 것이었는데요. 한불 관계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요, 이 한불 클럽을 만들었는데, 저도 한불 클럽을 만드는데 나름 좀 일조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한불 클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이 한불 클럽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인으로서 프랑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한국의 경제계, 학계, 과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불 클럽을 지금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임기를 마친 제롬은요, 본고 외무부에서 이제 또 근무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 니제리아의 대사로 또 발령을 받아서요, 2022년까지 또 4년 동안 니제리아 대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지금은 또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롬을 만난 거는 2년 전인데요, 또 디디어와 특히 제가 좀 이렇게 핫한 거, 가장 그 트렌디한 거를 좀 밝히는 편이어서요. 그 2년 전에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저녁을 초대한 데는요, 보르스 드 코메르스 레 크레느라는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정말 핫한 데였고요. 아주 트렌디해서 저희가 가서 정말 아주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는데도 이렇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트렌디하고 핫한 것을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취향을 미리 잘 간파한 제롬이 저희 온다는 거 알고 또 그런 데를 골라서 예약을 해서 정말 그날 저녁 또 마음껏 프랑스의 아주 핫한 분위기를 맛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의 40년 전부터 이어진 이 인연 정말 각별한 거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면서 감이 오시죠? 네, 1986년 파리에서 처음 만나서요. 1988년 서울에서 문화과학기술 참사로 또 부임을 해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1912년 12월 주한 프랑스 대사로서 또 부임해서 만났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 왔을 때 또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어온 저희의 그 우정 또 우리의 그 삶을 훈훈하게 해주는 또 제롬의 지혜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와인과 같아서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정말 언제 어디서 봐도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이런 감정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요, 40년 지기 프랑스 친구 제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 비엔토!